2022년 5월 10일 손 없는 날 이사하기 좋은 날 대망의 1000억짜리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싫어 나 용산 갈래를 외치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었죠. 이를 두고 소통이다 불통이다 말들이 많지만 사실 청와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최 왜 이처럼 아득바득 옮기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숫자 2만.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수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국무총리, 대법원장, 장차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헌재소장, 한국은행 총재, 마사회장, 서울대 병원장, KBS, EBS 사장 등등. 네임만 들어도 이 삐까번쩍한 영웅 호걸들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실로 무지막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니 어디서 좀 나간다는 인물들도 대통령 앞에선 샤바샤바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 즉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 사법의 대빵인 국회의장,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의전서열 넘버2 국회의장은 통상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그 자리를 가져가니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넘버3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최전방 3톱은 대통령의 맛집이라 할 수 있죠. 연병 좋다가도 까딱하면 서로 견제는커녕 2호점 3호점으로 전락하는 건 순간이란 겁니다. 또한 친박 친문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당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정당에 시그널을 보냅니다. 난 그 빡빡이가 괜찮던데. 그럼 빠꾸 없이 빡빡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상권 분립의 정점이자 행정부의 수장이자 정당의 최종 보스이자 청와대의 주인장인 셈이죠. 핑거스냅 하나로 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부터 67위까지 싹 다 집합시키는,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 자, 한번 상상해봅시다.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금감위, 방통위 등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들이 편법적으로 총동원된다면, 무능력이든 성실한 부패든 이유가 어찌됐든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이 어긋나버린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 분립은 와르르, 부정부패는 우르르, 나라는 와장창. 그렇게 제왕의 자리를 내려놓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가들이 뽑은 해방 이후 최악의 건축물 7위. 그 이름 청와대. 이를 두고 건축가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기와 지붕을 씌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재료와 건축 공법은 현대적이나 외관만 전통 건축을 본딴 건축물.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해서 혼종인 것이죠. 지나치게 큰 규모와 구중 궁궐 같은 으리으리한 외관은 조선의 왕이 거주할 것만 같은 권위주의적 색채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쓸데없이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보좌관들이 상주하는 위민간 사이 거리는 상당한데 직선 거리로 도보 500m,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에 충분한 거리죠. 시급한 사안이 생기면 비서관은 라이더가 되어 경륜 선수 맨키로 페달 이빠이 밟고 가서 보고했다는 에피소드는 매우 유명합니다. 폐쇄적인 청와대와 달리 미국의 백악관하면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사무실을 공유하며 한데 섞여 소통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로서 혼종의 모습을 띠는 청와대는 현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지만 궁궐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을 상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용산인 걸까요? 과거 조선에선 임금이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모습을 숨기고 거리를 나오곤 했습니다. 이를 잠행이라고 하죠. 거리에는 장터가 열리고 백성은 그곳에서 일상을 활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광장이 열리게 되고 광장만큼 임금이 민심을 살피기에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와대는 광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이 광화문을 제2의 청와대로 삼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와 주변 입주 기업들과의 문제로 집무실 이전은 뒤로 밀려왔죠. 그런데 때마침 미군 무대 용산기지 부지가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되면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국방부 연쇄 이전 문제와 더불어 비용 문제 등이 걸림돌이지만 광활한 부지와 나무로 한강변을 끼는 지리적 특성은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용산 부지를 두고 시민공원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이를 뒷받침하죠. 이처럼 용산은 왕을 품기에, 아니 광장의 리더를 품기에 준비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한 걸음 내딛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출퇴근 선언에 여러 시민들은 말합니다. 연병 시등 출퇴근도 힘든데 민폐도 이런 민폐가 다 있나. 당연히 대통령이 출퇴근한다면 도로 통제 같은 문제들로 시민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대책 없이 대통령이 출퇴근 전장에 참전한다면 시민들은 전후회보다는 불편해를 느낄 수밖에 없죠.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발톱만큼도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치만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를 봐달라, 그리고 들어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산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재앙적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맡기려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의 옷을 벗고 용산이라는 광장에 자맹처럼 스며들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